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면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바로 1953년 6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반공 포로들이 석방이 된 날입니다. 음, 그래서 참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저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이지만, 이념 앞에는 가족의 힘도 뭐 무력화되고 종교조차도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이제 어, 그 6.25 사변 기간 중에 이제 그 네, 생포를 했던 그 상당히 그 많은 숫자의 그 이제 포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로들이 뭐 그 이제 포로가 이제 그 이제 교환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뭐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뭐 잔류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희망했던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얘기냐? 원래 그 소속 부대로 다 그 소속 국가로 다 이제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돼갖고 이게 이제 타협이 잘 안 됐었죠. 하지만은 뭐 그때 당시에 그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국내에서 뭐 반전 데모 같은 것도 일어날 거고 그 여론이 이제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 한국 전쟁에서 손을 떼고 이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뭐 휴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전쟁이 끝나버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뭐 사실 불을 보도 뻔한 거죠. 다시 그 전열을 정비해갖고 또 쳐내려올 거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이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방위 조약을 좀 체결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뭔가 정신이 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충격요법으로 항공포를 석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뭐 나름대로 그 준비된 자료를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건설의 날이죠. 건설의 날. 우리나라 건설인들 정말 그 애 많이 썼죠. 80년대 그 물론 이제 토목공사하고 같이 이제 어, 그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그냥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가서 그 일을 할 때도 큰 역할을 했던 게 건설인들 사실입니다. 건설의 날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 두 가지 그 기념일이 갖는 의미가 어떤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볼까요? 건설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념일이다. 날짜는 매년 6월 18일로 국토건설청이 건설부로, 즉 현재 국토교통부죠. 승격된 1962년 6월 18일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1981년에 건설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이후로 관련 행사를 경년제로 시행을 했으나 2003년부터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매년 건설의 날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건설산업 유공자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해 보상함으로써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 유공자는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IT 기술 접목, 이제 IT화돼 있으니까 뭐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 관련 제도 개선, 해외 시장 개척, 그다음에 국책 사업 수행 등 건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람이 이제 그 유공자가 되는 거죠. 보상의 종류로는 이제 산업 분장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포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표창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예, 뭐 우리 기억이 생생하죠, 사실은. 중동건설부이 이제 일었었던 그 80년대 정말 그때 그 열사이 그 나라 사막에 가서 도로를 건설하고 이제 뭐 주택을 건설하고 그러던 그 이제 예, 우리나라 사람이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 한강의 기적에 이 건설인들이 한 몫을 단단히 해왔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갖고 공사를 하다가 큰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그러면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게 참 물론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어떤 면이든 간에 그때 당시와 같이 정말 음,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 굶는다든가 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정말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겠지만은 음, 정말 애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세가 다시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오늘은 건설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반공포로 석방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반공포로 석방일이 아무래도 준비된 자료가 좀 기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6.25 전쟁 휴전 회담 진행 중에 한국 측이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동의 없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반공포로를 석방한 사건이다. 예, 뭐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밑에 날짜가 나와 있지만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배경을 볼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이제 났죠. 그리고서 이제 근 이제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휴전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뭐 유엔군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2년, 3년 전쟁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응? 무슨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응?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그런 여론이 없었겠어요. 그때 미군들이 한 3만 5천 명이 이제 전사를 했죠. 유엔군 한 4만 명 정도가 외국 군대가 와서 6.25 때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전 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여기 이념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 휴전 회담이 이제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어찌됐든 빨리 이 전쟁을 툭툭 털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미국.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은 언제 또다시 이 김일성이 남심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불안감. 뭐 전력으로 봐서는 뭐 형편없이 우리가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턱턱 하고 휴전회담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구든 그 입장이라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예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휴전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의제 하나는 포로 송환 문제였다. 뭐 이제 38선은 이제 현재 이제 DMZ라고 되어 있는 어,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얼추 뭐 38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런 상태에서 또 교착이 돼 있었고 정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가면서 휴전 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포로 석방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분계선에 관한 협상은 휴전협정 조인시 접촉선으로 하기로 일찍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라인이다 이거죠. 그게 지금의 휴전선입니다. 그 다음에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된 포로 송환에 관한 협상은 1953년 6월 8일에 가서 비로소 합의에 도달을 했네요. 그건 1년 반 정도 참 서로 밀고 땡기고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포로 송환 원칙을 두고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대립이 됐느냐 하면 유엔군 측은 포로가 돌아갈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발적 송환 원칙을 주장을 했다. 사실 그렇죠.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들어와 갖고 점령지에서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두 막 끌고 가갖고 그냥 인민군복을 입혀갖고 전쟁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북의 측에서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전투를 벌였지만은 그건 본인이 원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송환 원칙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 원칙에 따르면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 중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포로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공산 측은 포로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속 그 군대가 있는 나라, 즉 본국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강제적 송환 원칙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원칙의 대립 때문에 장기화되던 포로 송환 문제는 귀환을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송환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이제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수의 포로들이 자유의 품에 안기지 못할 것이 우려가 됐죠. 왜냐하면 중립국 송환위원회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상태로 휴전이 된다라면은 정말 언제 또 다시 남심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응?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던.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란 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하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미국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거한들 전쟁 중에 뭐 전투 중에 장군을 바꾸지 않는 거라고 그 바꾸면 더 큰 혼란이 또 일어나겠죠. 뭐 바꾼다는 것도 뭐 응? 여기 군인 임명하듯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응? 자, 그 경과를 보겠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남한에서는 휴전 협정에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 그 이유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했다. 이제 저 때가 되면은 이제 속수무책이겠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냥 휴전이 됐으니까 미국 우리 떠나갈게. 그러니까 월남전이 지난 그 4월 5일인가 3월 30일인가 그 방송을 했었던 그 월남전의 그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월남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미국은 손 떼고 떠났는데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갖고서 밀고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똑같은 일이 이제 그 이전에 1953년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일 맺는다라면은 저쪽 공산 괴뢰 측에서 휴전협상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어, 미국은 좀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제 미국이 그 짊어져야 될 짐이 또 사실은 작은 게 아니죠. 응? 어찌됐든 한국에서 다시 그 전쟁이 또 일어나면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반공포로들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방위 조약과 관련하여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외교에 대해서는 뭐 음,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이승만 박사는 그때 당시에 야 이게 무슨 청한 자료들 보소 일본 거대한 일본군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제 정치 그 속에서 그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외교 독립론을 이제 펼쳤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정해서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미,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 등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2만 7천여 명의 포로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무슨 그 법률적인 것까지 다 이제 검토를 아까 그 원영덕 그 헌동사령관하고 검토를 했던 걸로 저는 그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평 수용소에서 이제 400명이 탈출하면서 30명이 이제 사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반공포로에 대해서. 물론 반공포로가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 탈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러블이 생겼었겠죠. 그래서 이제 18일 날 이제 시작이 됐는데 6월 21일까지 계속 반공포로 탈출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명의 포로가 이제 희생이 됐고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은 걸로. 그리고 나머지 이만한
2만 7천 명 가까운 그 포로들은 전부 석방이 돼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로 이제 들어온 거죠. 뭐 사실은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갖고 뭐 엄청났었죠. 포로 그, 그 포로 수용소 그 저기 그 사령관이 쟤네들한테 그 인질로 잡히고 공산 포로들한테 인질로 잡히고 그런 사건이 그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자료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이제 자료 하나를 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공포로 석방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째, 휴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일어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미국과 유엔 참전국들을 경악을 시켰다.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입장이었다. 저 같으면 그런 결정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산 측은 탈출한 반공포로들을 전원 재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러한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반응은 반공포로 석방 이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뭐 휴전협정을 갖고서 뭐 2년 가까이 밀고 땡기고 했으니까 뭐 뻔뻔하거나 뻔한 문제죠. 자, 그러나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상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지금이야말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해서라도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9.28 수복 이후에 어, 10월 1일 날 38선을 뚫고 올라가서 갖다 이제 중공군이 개입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통일될 기회가 그때였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휴전 협정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미국이나 유엔군 측 입장에서 봐서는 아유, 빨리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네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가 뭐 속으로 아이고 저 늙은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했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휴전은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유엔군 측과 공산 측 모두에게 분명히 하고, 휴전 협상 과정 및 체결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너네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대한민국 그 정부의 그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기대를 보여준 거라고 보여져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반공포로 석방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 사실 그렇죠. 반공포로라는 게, 아, 난 공산주의가 싫으니까 그 자유 대한민국에 안기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보내요, 여기다가. 일곱 번째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군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소련 정부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사상이 오염되었을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처형을 시킨 바가 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실 저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냈어 봐요. 그러면 이 38선 이남에서 차출돼 갖고 강제로 차출돼 갖고서 인민군에 그 동원됐던 그 사람들을 저들이 가만뒀을까요? 정말 그건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도 명백한 그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은 휴전 협상에서 강제적 통원 원칙에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은 그들을 자유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엔 참여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해진 조치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외교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좌파 붉은 사상에 물든 그 인간들은 이제 뭐 그 손톱만한 꼬투리가 하나 이게 눈에 보여도 그걸 침소봉대해갖고 크게 떠들어 제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수준이 없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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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6.25 사변 중에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준비된 자료가 뭐 부실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아래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공포로 석방,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6.25 전쟁, 이승만의 초강수에 면도기를 떨어뜨린 처칠.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 갖고서 면도를 하려고 하다가 면도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얘기죠. 얼굴 베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치도 뭐 저 때는 어찌됐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틀어 봐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6월 25일 날 6.25 사변, 6.25 사변의 포로 문제를 다룬 문학 작품이 있죠.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최인훈 씨죠. 최인훈 작가가 이제 분단 문학의 이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7월 23일 날 그 최인훈 작가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최인훈 작가가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이면은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뭔가 또 최인훈 작가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뭐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취했던 반공포로 석방은 신의 한 수였다. 짝짝짝짝 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네, 이상 건설의 날과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알아본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